한 뭐 4억 정도가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홍콩 ETF는 처음 등장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플로우가 별로 안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이더리움과 함께 조금 더 다변하겠다 생각하고 이더리움 ETF를 고려한다고 하면 다른 상품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또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민코인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요거를 투자 전략적인 걸로 뭐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저한테 직접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지금 트럼프 코인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밈코인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많이는 안 했었는데, 밈코인이 지금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화두이긴 하고, 왜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냐면은 시총 한 5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한 10% 정도가 지금 밈코인이거든요. 네. 대여섯 개가. 그럴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시총 10위권 정도까지 보더라도 도지, 시바이누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거의 밈코인을 이걸 이상하게 그렇게 좀 바라보기만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밈코인의 투자 전략이라. 일단은 밈코인을 저는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면서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립토 얘기하기 전에.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에 매장을 딱 내면 가게 준비를 딱 하고 개업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마케팅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 많은 특히 온라인 사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일단 모아놓고 그런 다음에 상품 하나씩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객을 먼저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현재 그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한 어떤 방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밈코인 또한 어쩌보면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뒤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시총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시바이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바이누도 여전히 그냥 단순 밈코인으로 보이지만 시바이누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시바이누 체인을 만든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위에 제품 같은 것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스테이킹하는 것들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강하게 형성되고 한 다음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사업의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온 밈코인들, 시총이 높은 밈코인들 중에 다수가 저는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소구가 되고 그것들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밈코인을 온전하게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밈코인 투자 전략이라는 거는 만약에 그걸 투자하는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바이를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투자를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네요. 하더라도 소액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고 맞습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왕 할 거라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좀 시총이 낮은 거 고르면은 업사이드는 있겠죠. 뭐 아주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큰 리턴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트럼프의 마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좀 시총이 많이 올라왔었고 시가총액이. 그렇지만 그거 트럼프가 만든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이슈가 되고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됐고 트럼프의 지갑에다가 그거를 또 보내가지고 얼마 전에 지갑이 스냅샷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100억이 넘더라고요. 네, 원화로. 굉장히 많이. 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됐는데 뭐 정치 후원금 준 것처럼 돼버린 건데. 자, 그럼 민코인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홍콩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네. 홍콩 ETF를 통해서 뭐 중국 자본이 유입될 거다 이런 이제 내러티브가 지배적인데 대표님께서도 유입된다면 중국 자본의 어떤 유입이 예상이 되시는지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느 정도 미국과 대비했을 때 말씀 주셔도 되고 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콩 ETF는 처음 등장하고 지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4월 30일인가 승인했던 것 같은데 등장하고 지금 뭐 플로우가 별로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고 오히려 제일 컸던 ETF는 오히려 조금 유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콩 ETF 이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ETF를 승인한 것이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1월 10일경에 승인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크립토 산업 육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미중 간에 지금 뭐 패권 전쟁이죠. 사실 총만 안 들었지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전쟁을 무역 전쟁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주요 어떤 자원들 가지고도 확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중국에서 계속 금을 사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 외에도 희귀 광물들 뭐 이런 것들 관련한 유통 같은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을 좋아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이것은 그냥 배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관점에서 중국 정부 또한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국가적으로 이게 의미 있는 자산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곳들도 꽤 있어 보여요.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웹3가 하나의 미래의 어떤 주요한 어떤 산업군으로서 지금 선정해서 굉장히 장려하고 있거든요. 국가 내적으로는. 그래서 대기업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큰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거든요. 저는 감히 이제 예상을 할 때 G20 국가들끼리 이 크립토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취득하는 건 서로 하지 말자라는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관점이시죠. 왜냐하면 이게 G20 그 회의 때 재무장관 회의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네. 재무장관 회의는 굉장히 자주 하고 주로 논의되는 사항들이 뭐 여러 국가 전략적인 산업들이 논의가 되겠지만 특히 금융산업과 관련된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G20 회의 때 보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크립토와 관련된 어떤 논의들은 수년 전부터 사실 진행되어 왔었고요. 아젠다로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입은 뭐 하지 말자고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나 뭐 이런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이런 곳들이나 리걸 텐더로 법정화폐로 선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뭐 국가 차원에서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주요 국가들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아니면은 어렵다. 근데 편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국가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방법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그럼 이제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ETF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아주 잘 컨트롤되고 있는 금융 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보하는 방법. 네. 아니면 좀 거래가 잘 되는 거래소를 잘 육성하는 방법.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스터디 국가에서 ETF를 커스터디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를 잘 규제해가지고 운영하는 거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미국은 이제 그런 방향을 결정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중국도 그 관점에서 ETF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를 관점을 이게 굉장히 좀 새로운 어떤 흥미진진한 관점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채택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제 국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 국가로 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기관에 의해서 네. 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의 어떤 구조에서 그럴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나 농후하다라는 걸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미국도 커지지만 중국도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네. 계속되지 않는다. 결국은 커질 거다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중국에서 먼저 승인했을 때 네. 이걸 보고서 미국도 빠르게 승인할 것이다. 뭐 또 이런 내러티브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시차를 얼마 안 두고 승인이 됐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이 중국을 의식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이더리움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중국을 의식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예. 근데 좀 차이점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승인한 것은 이제 증권성 이슈가 첨예한 이슈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은 일단 안 하는 조건 하에 일단은 승인했고 네. 물론 아직 상품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죠. S-1이 그쵸, 상품 아직. 설명서가 아직은 통과 안 됐고 네. 물론 최근에 어제였나요? 그 블랙락에서 제출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론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스테이킹을 제외한 상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스테이킹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려 있는 듯한 소통을 시장에 했기 때문에 네.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꼭 ETF로 편입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ETF를 편입함에 있어서는 스테이킹이 되는 게 더 선호될 수도 있겠죠. 또. 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조항을 빼면서 일제히 승인을 해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스테이킹을 넣고 안 넣고가 이제 많은 차이가 나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더리움을 직접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ETF를 살 필요가 없죠. 왜냐면 물론 크립토 하는 분들이 3%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좀 길게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일드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규모 있게 운영하는 데서는 그냥 이더리움을 직접 편입하는 걸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이더리움과 함께 조금 더 다변하겠다 생각하고 이더리움 ETF를 고려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그걸 무시하고라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성과가 더 좋아 보이는 기간들도 있었어요. 네. 뭐 올해 연초부터 하면 다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다시 가격이 갑자기 20몇 % 올라오면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성과가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다변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좀 나눠 갖고 가져가려는 데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의 상품이 어쨌든 지금 이제 상품화 됐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레버리지 상품들도 나올 거고요. 2배짜리, 3배짜리, 네. 뭐 리버스, 인버스 뭐 네, 이런 인버스요. 상품들. 그다음에 두 개 섞어 가지고 뭐 7대3, 뭐 5대5 이런 것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뭐 내년 즈음에는 또 다른 ETF들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뭐 크립토 바스켓을 그냥 편입하는 그런 상품들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품 구성들이 파생 상품들이 이제 더 많이 시장에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이 승인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알트코인들에게도 관심이 가는데 어제 기사 보면은 CME에서 솔라나 선물 상품은 본인들이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단기간에 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또 나오는데 예. 결국 궁극적으로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만약에 출시된다면 솔라나가 1순위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CME에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그날은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보도는 이제 적당히 이제 참고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장 계획이 없더라도 다음 달에라도 얼마든지 그 계획은 생길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더리움도 승인이 너무 며칠 좋죠. 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상품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솔라나가 제일 먼저일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ETF를 뭘 먼저 승인을 하느냐는 상품성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솔라나나 도지코인이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국내에서 특히 인기 있는 리플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또 새로운 시선들 많이 알려주셨는데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여쭤보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비트코인 가격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언제까지 얼마를 갈 것 같냐 이 질문은 사실 항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초에 뭐 같이 시장 참여자들끼리도 항상 매번 농담처럼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연말에 국채 3년물 금리 얼마쯤 갈 것 같냐, 뭐 코스피 금리 얼마, 그 코스피 지수 얼마 갈 것 같냐 예상하는데 맨날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비트코인 연말에 가격 얼마 가겠냐, 내년 초에는 얼마 가겠냐 그 논의가 이제 재미삼아 우리끼리 해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뭔 얘기를 하든 맞을 가능성이 사실 없거든요. 설사 맞춘다고 하더라도 제가 용해 갖고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잡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인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뭐 오디널스라든지 뭐 론 같은 것들 하면서 새로운 어떤 비트코인의 쓰임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앞으로 또 많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비트코인을 여전히 그리고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금의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 그리고 또 금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금 가격이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근데 반면 이제 화폐가 풀린 수준을 보면은 사실 금이 지금 2,000불대에 있을 게 아니라 5,000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러면 어디서 그 가치 저장을
어떤 기능을 흡수했냐, 비트코인이 흡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을 누가 물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의 시총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한 대략 5억이 좀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기관들도 자금 ETF 통해서 좀 들어오고 하면 내년 정도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보다 머지않은 기간에 또 예, 가능하다.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21년도에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금 가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아가지고 한 4억 정도 돼가지고 비트코인 4억 간다라는 영상이 제 유튜브 영상에 있는데 그때는 거의 한 4천만 원 할 때인가? 좀 터무니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1억까지도 한번 가기도 했고 지금 아직 이제 9천만 원대지만 한 뭐 4억 정도가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뭐 1억이 이렇게 또